안녕하세요. 조선팔도 재미난 이야기가 꽃피우는 야단만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요한 마을에 기가 어찌나 죽었는지 어깨가 땅에 닿을 듯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매일 구박받는 최대감이었지요. 이 최대감은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났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좁쌀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적에는 피가 쏠리면 봐줄만 했는데 이젠 몸에 피도 안 도는지 영 커질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 색정 넘치는 마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넣으셔요? 아까부터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에이, 정말. 저리 비키셔요. 최대감은 깨갱에서는 쭈그려 앉았습니다.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서운해하네요. 마님은 화를 낸 게 미안한지 머리를 툭툭 쓰다듬고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도 커지고 싶은데 맘대로 되지 않는 걸 어찌하오. 참 서운하구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면 진정 사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 꾹 참았지요. 다음 날 최대감은 산책이나 나왔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가 잘 돈다나요. 그곳에 좋단다 라는 말이 들려오면 꼭 해봐야 마음이 편했답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야겠구나. 남자는 이 허벅다리가 굵어야지. 암 그렇고 말고. 암요? 허벅지 근육에는 산만한 게 없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끈불끈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내 아니랍니까? 하하, 두툼해지는 것 봐라. 이 단순한 대감은 어젯밤 구박당한 건 잊었는지 울룩불룩한 다리를 보고 좋다고 웃습니다. 그때 앞에 나타난 커다란 것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호랑이? 객! 아니, 커다란 호랑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감은 혼비백산에서는 뒤를 돌았지요. 아,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제 발에 걸려 풀썩 넘어지고 말았네요. 아! 살려줘. 어라,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고개를 쓱 들어보니 호랑이는 여전히 엎드려 있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스르륵 일어나 살며시 다가가 보니 이게 웬걸 호랑이 탈이었군요. 최대감은 호들갑을 떤 게 민망한지 머리를 긁적이다 탈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버리는 게냐? 사람 놀라게. 투덜거리며 살펴보는데 호기심이 또 폭발하네요. 한번 써볼까나. 호랑이 탈을 얼굴에 턱얹고 호랑이가 된 것 마냥 손가락을 구부려 발톱 신용도 내보고 네 발로 기어도 봅니다. 참 재밌게 사는 양반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좁쌀 같던 것이 부풀고 또 부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다냐? 20배나 커졌네. 다리가 3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작은 것이 이리 커지다니요. 호랑이 탈을 벗으면 다시 좁쌀이 되었고 쓰면 다시 커다란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아, 신이 절 도우시는군요. 최대감은 헤헤거리며 당장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 당장 누워보시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호랑이 탈을 쓰고 쑥 밀어 넣었습니다. 밑에선 억 소리가 났지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가녀린 곡소리에 최대감은 하루 종일 호랑이 탈을 벗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최대감은 하루에 몇 번이고 호랑이 탈을 썼습니다. 표독스럽게 구박만 했던 마님은 볼을 붉히고 허리를 살랑댔지요. 이리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외모, 그것까지 다 가진 최대감은 기가 잔뜩 살았지요. 헌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가 치솟으니 최대감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마님에게만 쓰기가 참 아까운 것이었지요. 사실 좀 질리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좁쌀이 아닌 커다란 몽둥이인데 이리 썩혀도 되겠습니까?
쯧, 그건 안 되지요. 잠시 후 최대감은 뉘집 담벼락을 기웃거립니다. 손엔 호랑이 탈을 쥐고요. 아, 누군가 나오네요. 그간 눈독 들였던 청산과부 미희였습니다. 과연 경국지색이었지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지 않겠느냐? 최대감은 성큼성큼 걸어가 미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선 눈을 질끈 감고 저와 운우지정을 나누자고 소리쳤지요. 뺨이라도 맞으려나 싶었는데 어라, 미희는 최대감의 손을 잡고 끕니다. 이리 오시지요. 방에 들어가 얌전히 이부자리 위에 눕네요. 급히 호랑이 탈을 뒤집었었지요. 그러자 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 했지요. 미인은 웬 호랑이 탈이냐 싶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홀로 살아가던 터라 참 외로웠던 것이었지요. 마침 최대감이 들이대니 참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 마음에 쏙 듭니다. 인물도 좋고 그곳이 팔뚝만 하니 더욱 좋았지요. 그렇게 둘의 합이 딱 맞다 보니 최대감은 늙은 부인보다 갓단 과일 같은 미희를 더 찾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날 미희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님은 제쳐두고요. 그러다 보니 호색광인 우리 마님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낮에는 영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밤에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는 당최 욕구가 풀어지지 않아 눈이 돌 지경이었습니다. 일이 안달나게 해놓고 일이 뭐 그리 바쁜 것이냐. 장에 나가 사내들 구경이나 해야겠구나. 장에 나간 마님이 사내들의 쿰쿰한 향기를 맡으며 양기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다래졌지요. 아니, 저게 무엇이더냐? 한 젊은 광대가 춤을 추는데 다리 사이에 빨래방망이 같은 것이 달랑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 때마다 그 커다란 것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저게 진정 사람의 것이 맞느냐? 네, 한번 맛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몸도 달아올랐겠다. 마님은 빨래방망이를 당장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광대를 쫓아다녔지요. 노을이 질 때쯤 드디어 광대는 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옳다구나. 여기가 집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님은 광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물동이를 이고요. 광대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 광대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아, 물동이가 깨져 둘의 옷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옷이 몸에 철썩 달라붙은 채로 마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죄송해서 어째요. 갈 길이 급해 빨리 걸음을 옮기다 그만. 헐레벌떡 나온 제 죄도 있지요. 손 다칩니다. 빗자루 좀 가져올 테니 기다리셔요. 마님은 속으로 환호성을 외치며 삐죽삐죽 올라가는 입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인이어야 했으니까요. 다친 곳은 없으셔요? 조각이 튀어 여기가 살짝 베이긴 했다만. 마님은 저고리를 조심스레 열어젖혔습니다. 아까 가슴팍에 생채기를 내놓길 잘했지요. 아이고, 이리 잠깐 들어오시지요. 광대는 조심스레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최대감은 지만 챙기기 바빴는데 참 자상하네요. 마님은 그의 자상한 손길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그저 빨래방망이를 손에 쥐기 위해 벌인 짓이었는데 왜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눈물이 납니다. 이럴 시간이 없는데 얼른 올라타야 하는데 눈물이라뇨. 마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간 최대감에게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었지요. 하여 최대감과의 잠자리에만 집착한 것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부인, 왜 우시나요? 아, 그녀도 여자였습니다. 저를 꼭 안고 토닥여주는 광대의 품에 안겨 한참을 눈물을 쏟았지요.
빨래방망이 생각은 나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광대의 이 따뜻한 걱정이 참 고맙고 좋았지요. 잠시 후 눈물이 멈추자 괜스레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려던 것이 아닌데 참 난감했지요. 이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광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여쁜 외모의 고혹적인 몸, 빛나는 머릿결로 봐서는 부잣집 마님이 틀림없었지요. 일이 다 가진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니 더 안쓰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정도 궁금해졌지요. 집에 갈 채비를 하는 마님을 다시 끌어안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님은 광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간 있었던 일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잡아주길 바란 것도 있었지요. 이런 따뜻한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광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을 잔뜩 받으며 자라왔고 광대라는 직업도 천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 자부심이 있었지요. 헌데 이 마님은 돈이 넘쳐나지만 이 꼴이니 참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마님을 또다시 꽉 안아주었지요. 그 순간 방에는 둘의 커다란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고 몸은 자연스레 달아올랐지요. 광대는 조심스레 마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곧 더 가까워졌지요. 아, 과연 호랑이 탈을 쓴 최대감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지요. 대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황홀경을 맛봤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과부 미희와 마님은 젊은 광대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커다란 집은 텅텅 비었지만 둘의 마음과 몸은 꽉꽉 채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으셔요? 시원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하하, 욕심도 많소. 우린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사이잖소. 과연 눈치 없는 최대감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미희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미희의 입술이 삐죽 나옵니다. 미워요. 집에 가셔요. 아, 그제야 최대감이 눈치챕니다. 얼른 미희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찍이 떨어져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깊고 깊은 숲속에 들어오자 둘은 허리춤을 붙잡고 걸었지요. 몸이 가까워지니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호랑이 탈을 챙겨오길 잘했군요. 이리 와보시오. 어머, 둘은 한꺼풀 두꺼풀 집어던지고 후다닥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풀은 살랑거리더니 곧 좌우로 거세게 흔들렸지요. 숲속엔 비명이 난무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숲풀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졸졸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았지요. 미희는 입술을 뗐다 붙였다 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방 안에만 있으니 속이 상했어요. 정략으로 만난 남편은 달포만에 세상을 떠나 평생 이렇다 할 사랑 한번 못 해봤지요. 남편 잡아먹었다고 수군거리는데 그게 참. 미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젊은 과부로 살아온 세월이 아려와 목이 메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눈물이 한두 방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간 어찌나 마음고생했을꼬. 최대감은 파르르 떨리는 미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젊은 처자가 홀로 그 욕바지 세월을 어찌 버텼을까요?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하,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감님이 나타났지 뭐예요. 참 재미없는 인생이었는데 덕분에 매일 웃었지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대감님과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관계잖아요.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편히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만은 주지 않으려고 막고 또 막았어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대감님을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자꾸 욕심이 나요.
오늘처럼 밖에도 나오고 싶고, 함께 잠에 들고 싶고, 아침엔 함께 눈을 뜨고 싶어졌어요. 저 어쩌죠? 저 어떡해요? 미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웠지요. 그때 저를 안아주던 최대감의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드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미안하오. 네, 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둬서 정말 미안하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미희에게 남다른 마음을 느꼈지요. 마님에겐 이러지 않았었는데 미희를 웃게 만들고 싶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었지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 사랑이지요.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하오.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려합니다. 짐승밥이 되지 않으려면 얼른 내려가야 했지요. 최대감은 눈이 퉁퉁 부어서는 휘청대는 미희를 붙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나 최대감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제 부인 아니랍니까? 부인? 뭐라고요? 아, 아니. 낭자를 부인 자리에 앉히고 싶다는 소리였소. 최대감은 입을 턱 하고 막았습니다. 맞은편 산길에서 제 부인이 웬 젊은 놈이랑 손을 꼭 붙잡고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도 광대와 함께 깊고 깊은 산속으로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마님도 최대감을 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휙 돌리네요. 어라, 모른 채 하시겠다.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부인도 짝이 있었다니요. 둘은 서로를 모른 채 하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을 끼고 앞뒤로 걷는 모양새가 참 볼만했지요. 그날 밤 최대감과 마님은 마주 앉아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나야말로 미안하지요. 다른 여인을 품은 것도 미안하지만 그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소.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참 미안하오. 이젠 다 괜찮지요. 아까 본 그 산에 있지요? 그자를 통해 나도 성숙한 사랑을 배웠고 그간 상처들은 다 치유됐지요. 당신도 그 여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소. 그렇담 다행이지요.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내가 못해줬던 것들을 그 사내에게 넘치도록 받길 바라오. 헌데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소. 차라리 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헌데 이제 어쩐답니까? 둘은 머리를 모으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동이 트고서는 머리를 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게 좋겠어요. 늦은 오후 4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미인은 최대감의 둘째 부인이, 광대는 이 집의 머슴이 되었지요. 사실 이름만 머슴이지 둘째 서방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 시기에는 남자만 부인을 열어둘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커다란 집도 한몫했습니다. 최대감과 미희의 방은 저기 왼쪽, 마님과 광대의 방은 저기 오른쪽에 두고 하루 종일 마음 편히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지요. 최대감은 미희를 위해 아침마다 물 한 잔 머리맡에 떠다 놓는 자상한 남편이 되었으며 미희는 그토록 권했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호랑이 탈의 효능을 알게 되었지만 귀엽다나 뭐라나 전혀 괴념치 않았지요. 표독스러웠던 마님도 광대 옆에서는 아주 여리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광대도 겉은 강해 보이지만 제 앞에만 서면 귀여운 소녀가 되는 마님에게 흠뻑 빠져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렇게 넷은 돌고 돌아 각자의 짝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매일같이 최대감의 집은 이쪽 저쪽에서 앓는 소리가 난다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